자, 이번에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쌍곡선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쌍곡선인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먼저 알려주고 그것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4인 쌍곡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우리가 이 거리의 차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바로 얘가 주축의 길이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을 구성을 할 건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지금 X축 위에 있죠. 그래서 X축 위에다가 마이너스 3하고 3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쌍곡선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이때 그려지게 되는 이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라는 건데 바로 두 꼭지점 있죠. 이 꼭지점 사이에 이 길이가 4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꼭지점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이쪽이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수식을 만들 때 자, 얘는 초점이 지금 현재 x축 방향이죠. 초점이 x축 방향이면은 수식을 쓸 때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으로 쓰실 때 여기가 1, 양수를 형태로 기준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랑 이거 중에 어떤 게 주축인가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요. 얘가 지금 현재 주축이 x축 방향이니까 x축 방향에 대해서 주축이 형성되게 됐다면은 얘네들이 x축의 개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a가 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수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선생님 여기서 b는 어떻게 찾아요? 요게 이제 질문거리가 되는 거죠. 자, 이 b는 그림에서 바로 찾을 수는 없고요. 바로 무엇을 이용을 해야 되냐면 초점과 각각의 변수 a랑 b 간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수식을 암기를 해 두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점하고 주축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3제곱은 2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b제곱이 5구나. 아, 그래서 요게 수식이 완성이 마무리가 되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써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0,4인 경우 이번에는 초점이 y축 위에 있죠.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4인 경우에 똑같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쌍곡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쌍곡선이 그려질 때 여기서 말하는 이 거리의 차가 바로 주축의 길이가 되고 이 주축의 길이는 여기서는 y축 위에 나타나게 되죠. 여기 길이가 6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을 쓰실 때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여기가 이제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를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이때 초점이 y축 위에 있다면 원래 우리가 수식을 쓸 때는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인 상태에서 여기가 플러스 1이어야 되니까 얘를 만약에 변형을 시켰을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뭐 이렇게 수식을 쓰기 싫다라고 하시면 요거 자체로 수식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걸 가지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축의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요 3하고 요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 A냐 B냐를 결정해야 되죠. 얘가 바로 Y축 위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B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마이너스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3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로 A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똑같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어, 초점이랑 주축 데이터를 넣으셔서 꼭지점 데이터를 넣으셔서 4제곱은 a제곱 더하기 3제곱 이걸로 계산해 주시면 a제곱이 7이 되죠. 네, 그래서 이 수식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완성시켜주면 끝이 되겠죠. 자, 그래서 1-1번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리의 차가 주축이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이걸 이용해서 A인지 B인지 요거 결정하는 거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 예제 2번인데 자,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수식을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꿀 것이며 그럼으로써 얘가 주축이라든가 이런 게 길이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거를 찾는 문제예요. 이거는
타원이랑 포물선하고 같이 무엇을 이용해서요? 자, 수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줌으로써 어떤 꼴을요? 일반형을 완전 제곱식 꼴로 묶어주게 되면 표준형의 형태가 나오게 돼요. 이 표준형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실 때 여러분들이 주축이라든가 초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찾기가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의 기본 형태를 구하셔서 얘를 어떻게 평행 이동했는지를 찾게 된다면 원래 얘가 어떤 형태에서 이동을 했는가를 이용해서 나머지 데이터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일단은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 거에 일단은 먼저 치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완전 제곱식을 묶으려면 먼저 x제곱 빼기 2x로 x끼리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y끼리 묶어줄 텐데 쟤는 상수항을 다 묶어주세요. 계수를 마이너스 4에 y제곱 빼기 2y로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는 써주시고 이항시키면 7. 그래서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1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1을 더해주시고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완전 제곱식을 구할 때 플러스 1을 하지만 앞에 마이너스 4가 있기 때문에 계수가 여기서 빼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수식을 쓰실 때.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4에 y-1의 제곱은 얼마가 되죠? 4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계수들에서 상수항을 기준으로 상수항이 항상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쪽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는 얘가 양수니까요. 이거를 양변을 4로 나눠서 그래서 얘는 4분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y-1의 제곱은 1 이렇게 우리가 표준형의 수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주축의 길이라든가 중심이라든가 꼭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찾아야 되죠. 초점, 점근선.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다 어떻게 찾느냐? 이 녀석의 원래, 즉 평행 이동하기 전 수식을 먼저 써주시면 돼요. 바로 어떤 수식이에요? 바로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y제곱은 1. 이 녀석인데 얘를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예요? 이 녀석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여기 나와 있는 요 수식만큼 평행 이동을 해갖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형이 가지고 있는 주축이나 중심이나 꼭지점을 찾으셔서 그걸 통째로 다 평행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수식을 분석을 하려면 여기 계수를 제곱 형태로 쓰는 게 좋죠. 그래서 2제곱분의 1제곱으로 써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주축의 길이는 이쪽 데이터랑 관련 있을까요? 이쪽 데이터랑 관련 있을까요? 자 주축은요 항상 기억하세요. x제곱이랑 y제곱 중에 계수가 양수인 파트가 무조건 주축하고 관련돼 있어요. 얘가 절대값이 크고 작다라는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셔도 됩니다. 그냥 부호만 신경 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부호가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주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초점이 바로 x축 위에 있게 되고 주축이 여기가 2랑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쌍곡선이 이렇게 두 가지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축의 길이가 얼마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 있는 요 숫자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주축은 일단 4가 되겠어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여기 가운데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은 0,0이고요. 그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은 바로 요 점이랑 요 점이죠. 바로 꼭지점은 2,0이랑 마이너스 2,0. 그다음에 초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초점은 여기 수식을 가지고 바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 수식을 가지고서 무조건 풀어야 돼요. 그래서 c제곱은 2제곱 더하기 1제곱이니까 5가 되고요.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이 루트 5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니까 아 얘가 루트 5, 0이랑 마이너스 루트 5, 0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공식이 뭐라고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니까요.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a가 2고 b가 1이죠. 그래서 넣어주시게 되면 2분의 1
x가 되겠어요.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는 게 싫다. 그러면 답을 아예 이렇게 나눠서 두 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저만큼을 다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 주축의 길이는 변화가 없어야 돼요.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중심은 1,1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니까 저렇게 되고요. 꼭지점 또한 3,1 그리고 마이너스 1,1만큼 평행이동하게 되고 초점 같은 경우에는 루트 5 플러스 1,1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1,1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평행이동 배웠잖아요. 얘도 평행이동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겠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겠죠. 네, 평행이동을 각각 쓰셔가지고 수식을 두 개를 다 써주시면 점근선 두 개까지 완성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숫자 바꾸기 문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일반형을 표준형을 먼저 표준형으로 고치는 것만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리미리 묶어야죠. 이거는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맞나요? 자, 어, 이 녀석의 숫자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마이너스 36에다가 여기가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64입니다. 그럼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네요. 여기가 36이군요. 자, 그래서 이 숫자를 36으로 나눠주게 되면 9분의 x-4의 제곱, 4분의 y-2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 어떤 식? 원래 원형식인 이거를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다? 라는 거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 녀석을 x축으로 4, y축으로 2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구해주시고 그거를 한꺼번에 다 평행 이동을 해서 얘가 가진 데이터로 싸그리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쌍곡선을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자, 이 원과 관련돼 갖고 또다시 쌍곡선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자, 얘가 왜 쌍곡선이 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게 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왜 어떻게 쌍곡선이 되느냐? 자, 지금 이 문제를 찬찬히 읽어봤더니 요 P라는 녀석은 원 위를 움직여 다니고요. Q라는 녀석은 고정돼 있어요. Q는 고정이 안 됐군요. Q가 고정이 안 돼 있고 여기서 고정돼 있는 점이 A네요. 자, 이때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요. OP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쭉 그은 녀석에 대해서 선분 AP, A랑 P를 연결해서요. 이 AP에서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이 수직 이등분선하고 얘가 만나는 지점을 Q로 결정을 했네요. 그래서 이 Q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게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를 우리가 따져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녀석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그리게 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 어떤 선분이 길이가 같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지금 뭔 소리냐면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것이 힌트가 되는 거예요. 수직이등분선. 자, 수직이등분선은 요 A에서부터 Q까지 이렇게 선분을 연결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죠? 예,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삼각형에 대해서. 밑변의 수직 이등분.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PQ의 길이랑 AQ의 길이랑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될 거. 자, 여기서 선분 OQ, 선분 이 OQ는 선분 OP 더하기 선분 PQ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PQ를 이항을 시켜가지고 선분 OP는 선분 OQ 마이너스 선분 PQ라고 쓸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OP는 원의 뭐죠?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고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OP의 길이는 항상 고정돼 있다. 여기 길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얘가 항상 2로 고정돼 있고요. 자, 문제에서 보셨을 때 요 PQ 있죠? PQ가 AQ랑 같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 다시 그림을 그려보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좀 지울게요. 얘를 이렇게 싹 지우게 되면 OQ가 이거죠. OQ. 그리고 AQ가 요거죠. AQ.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Q에서 O까지의 거리 그리고 A까지의 거리 이거의 차이가 어떻죠? 차가 2로 일정하죠. 어? 이게 바로 뭐예요? 두 점. 여기 있는 O랑 Q까지의 거리, A랑 Q까지의 거리. 바로 얘네가 초점 역할을 하고, 그렇구나. 얘네가 초점 역할을 하고, OQ-AQ. 요게 바로 주축의 길이가 되는 쌍곡선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거꾸로 수식화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또 어려운 게 바로 무엇이냐면, 얘가 이제 초점이 기존에 나와 있는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삐딱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가 0, 4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축의 길이가 2가 되려면요. 여기가 이제 중심이 2죠. 요게 1, 1로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쌍곡선, 이렇게 쌍곡선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수식을 구하게 되려면 기존에 원래 어떤 식의 쌍곡선을 평행 이동해 갖고 쟤를 그리게 됐느냐를 거꾸로 찾아야 되니까 이게 지금 중심이 2,0이죠. 얘는 중심을 0,0으로 기준으로 놓고 얘를 전부 다 왼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얘는 거꾸로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서 그럼 얘가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치면 얘는 마이너스 2, 여기는 2가 되고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나요? 즉 원래 중심이 어긋나 있었던 녀석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서 즉 얘는 표준형이고 얘는 일반형이에요. 여기가 표준형, 일반형이니까 표준형, 기본형. 기본형으로 식을 세우셔서 그거를 평행 이동하는 식으로 얘를 구하자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주축은 2.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축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요거, 요 꼭지점, 얘랑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은 원래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고 자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요 1은 주축이 해당되는 x축 쪽이니까 a 쪽에다가 개수를 넣어야겠구나. 그래서 a가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c가 2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 수식에다 넣어서 b제곱이 3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요 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표준형 식을 구할 수, 기본형 식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걸 다시 거꾸로 되돌려야 되죠. 네, 거꾸로 되돌리게 되는 거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분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3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써주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숫자 바꾸기 3-1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수식을 그을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변화가 똑같은지를 갖다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PQ랑 BQ가 같다라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AP, 선분 AP의 길이는 AQ 빼기 PQ랑 같은데 AP의 길이가 여기서는 요 반지름의 길이가 4죠. AQ 길이는 고정돼 있다고 쳤을 때 PQ, 요 PQ가 바로 BQ랑 같기 때문에 그쵸? 이 녀석을 이렇게 바꾸게 된다면 그림상에서 봤을 때 BQ와 AQ의 차, 얘네들의 차가 4로 일정하다라는 소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Q는 쌍곡선인데 초점이 A랑 Q고, A랑 B고 그 주축의 길이는 4다. 이렇게 우리가 재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식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D를 지난 직선과 쌍곡선이 두 점 A, B에서 만난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요 각각의 요 D라는 점과 C라는 점의 위치를 먼저 잡기 전에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바로 이 데이터 중에 초점하고 꼭지점에 대해서 한번 위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쪽이 양수죠. 여기가 양수고요. 그러니까 주축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주축은 X축 방향. 그래서 초점도 X축에다가 찍어주시고 쌍곡선은 이렇게 두 개를 그렸을 때 여기에 주축이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요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 X축 방향이니까 주축은 요거랑 관련돼 있죠. 그래서 얘가 3제곱이랑 4제곱이니까 여기는 3이랑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러면 초점은 어떻게 찾느냐? 초점은 아까 전에 우리가 알았듯이 어떻게 C제곱은 A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얘가 이제 3제곱 더하기 4제곱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C제곱이 25니까 C가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5,0이고 마이너스 5,0이죠. 선생님, 이 문제 이렇게 그려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요 D랑 요 C 이거 있죠. 얘네가 하필이면 이 녀석의 초점이 되네요. 즉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살펴봤을 때 쌍곡선의 초점을 먼저 찾으시면 그 초점이 하필이면 저렇게 기존의 문제랑 딱 맞아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가 D가 되고요. 여기가 C가 됩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에서 두 점 A, B와 A랑 B가 바로 뭐죠? D를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타원에서 했던 것처럼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직선을 뭐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직선이니까 이게 기울여서 그리기가 조금 힘드네요. 그때 여기서 찍히게 되는 요 두 점, 요 점하고 요 점. 그래서 반드시 이런 예제 4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글자를 놓고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림을 꼭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일 때 C를 연결해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와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가지고서 이 삼각형 내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삼각형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삼각형의 둘레가 36일 때 선분 AB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푸시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한 게 선분 AB죠. 자, 선분 AB의 D, C 이런 문제는 항상 초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초점의 위에 부분하고 아랫 부분을 X랑 Y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 삼각형을 이렇게 떼냈을 때 C랑 D를 기준으로 여기가 X, 여기가 Y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아까 우리가 타원할 때처럼 얘를 이렇게 자르셔서 윗부분 따로 아랫부분 따로 그림을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윗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바로 AC랑 AD, 요 A라는 점이 꼭 어디를 지나요? 쌍곡선을 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분 AC와 선분 AD의 차가 얼마? 바로 주축의 길이인 6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주축의 길이가 6이라는 것을 알아내야 되니까 주축이 6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AD가 짧은 쪽이죠. AD가 짧은 쪽이니까 AC가 긴 쪽이니까 이쪽이 X 플러스 6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다 별표 쳐주세요. 한쪽이 X면 한쪽이 X 플러스 6이다. 길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이 Y인데 이쪽 또한 B가 어떤 점을 지나죠? B가 또다시 쌍곡선을 지나죠. 그렇기 때문에 BC-BD 또한 6이 돼야 돼요. 주축의 길이 6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Y 플러스 6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림을 두 개로 나눠서 얘를 이렇게 반으로 자르셔서 위에 쪽 따로 선 보시고 밑에 쪽 따로 선 봤을 때 각각이 쌍곡선을 지나는 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가 6이 나와야 된다. 주축의 길이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된다는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둘레를 구하시면 어떻게 돼요? 삼각형의 둘레는 x 더하기 y 더하기 x 플러스 6 더하기 y 플러스 6이죠? 요게 36이구나. 그럼 요 방정식을 풀어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1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얘가 24네. 그래서 x 플러스 y가 12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가 12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선분 AB의 길이가 x 플러스 y죠. 그래서 얘가 12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소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4-1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니까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항상 이거를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초점을 찾을 것 그리고 꼭지점, 주축의 길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를 먼저 다 쏟아내세요. 다 쏟아내신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이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주로 초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의 삼각형을 꼭 그림으로 표현하세요. 그림으로 표현하시고 그 그림상에서 여러분들이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하셔서 바로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은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가 항상 주축의 길이랑 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5번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에서 F랑 F'가 초점이라고 할 때 갑자기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네요. 이 각의 이등분선이 X축과 A에서 만날 때, X축과 1,0에서 만날 때, 자, 혹시 각의 이등분선 기억나십니까? 삼각형에서의 내각의 이등분선. 갑자기 이 문제가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네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을 텐데, 중학교 2학년 때 무엇에 대해서 배우셨냐면은, 얘가 만약에 내각이 똑같을 경우에 이쪽 변과 이쪽 변의 비율, A, B, C가 있고 여기가 D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시죠. 그림상으로 A, B 대 A, C는 여기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B, D 대 C, D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시냐면 이걸 내분점을 이용을 해갖고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got it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도형의 닮음에 대한 내용 플러스 내분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쌍곡선의 정의,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문제를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소리죠. 쉽지는 않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자,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뭐부터 찾아야 돼요? 얘가 가진 주축의 길이
초점, 꼭지점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x축이 뭐예요? 초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축의 길이랑 관련돼 있죠? 얘가 이제 2제곱이니까 꼭지점이 2,0하고 마이너스 2,0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초점은 어떻게 구하시냐? 초점 같은 경우에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요. 여기 들어있는 요 숫자랑 요 숫자를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c제곱은 4 더하기 5니까 9가 돼요. 그래서 c가 3,0하고 마이너스 3,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축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주축의 길이는 4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찾게 됐어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이제 삼각형을 딱 펼쳐서 봤더니 여기가 내각의 이등분선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라는 소리는 여기 전체 길이가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때 요 점이 1,0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찾을 수 있죠. 자, 여기 길이는 얼마죠? 2구, 여기가 4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요 4대 2, 요게 내분점인데 요 2대 1 내분점이 왼쪽에 요거랑 요거의 내분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선분 PF 다시 대 PF의 길이가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보실 텐데 선분 PA의 길이를 구하랬네요.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데요. PA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난이도가 높은데 여기서는 PF랑 PF 다시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자, PF는 어떻게 구하죠? PF. 여기 길이를 X라고 놓고 그러면 이쪽 길이는 어떻게 되겠죠? 바로 주축의 길이가 4기 때문에 PF-가 길이가 더 기니까요.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플러스 4가 되죠. 네, 여기가 X 플러스 4. 얘가 X 플러스 4 대 X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처리를 하면 X가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4, 여기가 8, 얘가 마이너스 3,0, 얘가 1,0, 얘가 3,0. 이때 여기 길이를 구하는 거네요. 아, 이거 PA의 길이를 구하라고요? 이거 점점 난이도가 점점 심각하게 어려워지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선분 PA의 길이. 내각의 이등분선. 이거는 난이도가 좀 약간 선을 넘은 것 같은데요. 선분 PA의 길이. 여기가 4, 2.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삼각형의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이거를 아마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너무나 어렵네요. 자, 뭐 어떤 거를 이용을 하셔야 되냐면 이 문제는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사인 법칙보다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의 합이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가 세타,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쪽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시면 8제곱은 4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4, x 코사인 세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제곱은 2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2x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난이도가 미쳐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그래서 얘는 이제 64,
16, 48은 x제곱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의 x 이렇게 될 것이고요. 밑에 쪽은 얘가 16, 4, 12는 x제곱 마이너스 자, 중요한 거. 요거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처리하는 방법 아시나요? 바로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플러스 4 코사인 세타 x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연립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연립이 참 복잡하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코사인 세타로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개수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꼴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밑에다가 2를 곱하셔서 어, 이쪽을 24는 2x제곱 더하기 8 코사인 세타 x 이렇게 해갖고 이 둘을 더해 주시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네요. 그래서 72가 3x제곱이니까 x제곱이 24. 네, x는 그래서 2루트 6. 우리가 구하는 길이가 2루트 6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구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렵네요. 더럽게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도 이것도 선분 PA를 구하라고 하는데 좀 자비가 없네요. 문제가 선분 PF나 선분 PF-를 구하라는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PA를 구하라고 하니까 아까 전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아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 동원을 해갖고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아마 저 PA라는 녀석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똑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예제 6번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되겠죠. 마지막 예제. 이번에는 쌍곡선하고 타원의 두 가지 형태의 요소가 같이 나오는 건데 자, 이렇게 쌍곡선하고 타원을 같이 쓰는 경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둘 다 초점이 두 개가 주어져 있고 하나는 변의 길이의 합이 일정하다는 것이 포인트고 이쪽은 차가 일정하다는 것이 포인트죠. 그래서 이 합이랑 차를 두 개를 한꺼번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합이 일정하다, 차가 일정하다를 한꺼번에 이용을 해갖고 각각의 계수를 찾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점을 공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두 식 중에 한쪽 식을 모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존에 알고 있는 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초점하고 장축, 단축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일단 첫 번째 요소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초점 오른쪽 그림 같이 초점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쪽 식에서 초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얘는 지금 장축이 얼마입니까? 장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루트 14. 예, 여기가 루트 14,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4고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셔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셔가지고 여기가 루트 14라고 해서 여기를 C라고 잡으시고 루트 5제곱 더하기 C제곱은 루트 14제곱 해갖고 C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C제곱이 9가 되고요. C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F라는 점이 3,0이랑 마이너스 3,0을 찾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3,0이랑 마이너스 3,0이라는 걸 찾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OP랑 OF-랑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선생님. 그러면 OF-의 길이가 3이네요. 따라서 OP의 길이가 3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OP 길이가 3이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3인 상태에서 나머지 이제 A랑 B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데 이제부터가 조금 고통스럽겠네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P랑 F를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PF. 이 PF의 P라는 점은 어디를 지나게 되죠? 바로 이 타원을 지나죠. 타원을 지나기 때문에 저 타원의 바로 장축의 길이랑 선분 PF의 길이랑 PF 다시 합이랑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장축인 얼마? 2루트 14를 이용을 해서 여기가 2루트 14죠. 이걸 이용을 해서 한쪽 길이를 x라고 잡았을 경우에 다른 쪽 길이가 2루트 14 마이너스 x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길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인데, 어, 삼각형의 한쪽 점에 얘가 점이 들어가 있고,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가 같다면, 얘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러면 이쪽 각이랑 이쪽 각이 똑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이등변 삼각형이요? 이렇게 또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 각하고 여기 각이 같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전체 삼각형에서 봤을 때 점 두 개랑 동그라미 두 개를 더하면 총 각의 합이 어떻게 돼요? 180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점 더하기 동그라미는 90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사실을 와 대박이네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 길이가 6이라는 사실 그리고 여기가 x면 여기는 2루트 14 빼기 x가 돼서 이거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을 해갖고 x 길이랑 2루트 14 빼기 x의 길이까지 전부 다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한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2루트 14면은 14 곱하기 4니까 56 빼기 네,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게 되죠. 자, 이 녀석은 참 불친절하네요, 수식이. 이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어, 근해 공식을 써볼까요? 근해 공식 쓰면은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빼기 ac 그래서 루트 1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그래서 하나는 루트 14 플러스 2 하나는 루트 14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x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짧은 쪽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길이가 루트 14 빼기 2가 되고 이쪽 길이가 루트 14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완성됐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다시 볼게요. 요 P라는 점 있죠? 요 P라는 점은 쌍곡선을 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쌍곡선에서는 아까 전에 얘가 타원을 지나기도 하지만 쌍곡선을 지나야 되니까 차를 구해야 되죠. 쌍곡선. 바로 이 루트 14 빼기 2와 루트 14 더하기 2. 얘네 둘의 선분의 차를 구하시면 어떻게 되죠? 차. 바로 여기서 얘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차가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주축의 길이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서야 겨우겨우 주축이 4니까 여기 점하고 여기 점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 길이가 4니까 여기가 2랑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이 쌍곡선의 AB를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쌍곡선의 A제곱 더하기 요런 꼴이었잖아요. 요 수식에서 여기가 2제곱이 되는 거. 그래서 A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B제곱 쪽은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이용을 하셔서 아까 C가 3,0이었죠? 이걸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9는 4 더하기 B제곱이니까 B제곱은 5가 돼서 B는 루트 5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제곱 b제곱의 값은 4 곱하기 5가 돼서 20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와, 대박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가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6-1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이 타원에서 구하게 되는 장축, 단축을 구하셔서 얘가 4제곱이니까 장축은 8이 되고요. 8.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의 합이 8이 된다라는 거를 먼저 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쪽 길이를 만약에 k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그럼 8-k가 되겠죠. 8-k가 되는 걸 기준으로 요 초점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점까지도 구하셔야 되는데 초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어 요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얘가 장축이 8이니까 4고 여기는 루트 7 라는 거를 이용을 해 갖고 루트 7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4 제곱이다. 이걸 이용하면 c 제곱이 9가 돼서 c가 3이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래서 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 길이가 6이구나. 아하, 그래서 k 제곱 더하기 8 마이너스 k의 제곱이 36. 요걸 이용하셔서 k 값을 구하시고 그 k 값을 구하신 이후에 다시 얘네들의 무엇을 구하시면 돼요? 차를 구하시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주축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예, 그걸 가지고 A랑 B에 대해서 다시 한번 쌍곡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예, 쌍곡선, 그러니까 포물선하고 쌍극선하고 타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같이 그림이 섞여 있는 연립되어 있는 이런 수식이 나와 있을 때에는 한쪽에 알고 있는 수식을 이용을 하셔서 정보를 찾으시고 그 정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들의 답을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6번하고 6-1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 있는, 즉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던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난이도가 거의 극한으로 치달았던 그런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 다 끝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바로 앞쪽에서 배웠던 무슨 뭐 타원이라든가 쌍곡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쌍곡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x제곱이랑 y제곱의 계수가 부호가 다르구나.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 녀석이 쌍곡선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타원 같은 경우에는 저 부호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수식을 보고 아, 얘는 쌍곡선이다, 타원이다 바로 알아내실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보통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이런 주축의 길이나 중심의 좌표 어떤 좌표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의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푼 경우들이 많아요. 계산 문제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그림 형태를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이라든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성질들에 대한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2차 곡선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얘네들의 접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